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배고플 때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경험이 좀 있습니다. 자, 2015년 옥스포드 사전에는요, 이러한 상태를 신조어로서 행그리라고 등재를 했습니다. 자, 행그리. 합성어인데요. 헝그리와 앵그리를 합친 말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이런 신조어가 등장이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당연한 일일까요? 자, 오늘은 이러한 행그리라는 현상을 알아보고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에너지원으로 우리는 밥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우선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밥 먹은 지 좀 되면 혈당이 떨어져서 또 배가 고프게 됩니다. 다시 먹으라는 신호죠. 그런데 혈당이 떨어지다 못해 저혈당까지 가게 되면요. 우리 몸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로 판단하고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코티솔 분비는요,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응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이러한 응급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끔, 헤쳐나가게 하게끔 그렇게 힘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소중한 작용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몸을 긴장시키고요. 몸에 힘을 주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저장되어 있던 지방이나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확 끌어다 쓰기 위해서 코티솔이 분비돼 가지고 혈당을 순간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원래 탄수화물에서 혈당이 얻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급히 꺼내서 혈당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놀라운 작용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코티솔입니다. 자, 저혈당 상황도 엄청나게 큰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작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로토닌은 또 줄어들게 돼서요. 그러한 증상이 심화가 되는데 이러한 느낌 전체를 우리가 행그리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부르는 것이죠. 사실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중요한 협상,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밥 먹기 전이 아니라 밥 먹고 나서 편안한 상태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하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나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요, 당연한 증상이 아닙니다. 자,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현대인일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밥 먹은 지 한참 되어도 저혈당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죠. 백미 또는 국수와 같은 흰 밀가루 음식으로만 배를 채웠다면 두세 시간 후에 바로 이러한 행그리 현상이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 또 나물밥 또는 빵도요, 통곡으로 만든 빵을 거기다가 또 포만감을 오래 주는 단백질 소재, 계란이라든가 이런 고기 같은 거를 같이 섞어 먹었다면 행그리 현상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쉽게 떠올리지만 사실은 지방도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단지 탄수화물은 빠르고 쉽게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주 먹게 되고 또 행그리 현상이 오게 되면 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바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로 또 배를 채웁니다. 이러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바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패턴인 것이죠.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가 탄수화물이 좀 부족하게 되면 바로 지방을 에너지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위치 능력을 바로 대사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경로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대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즘 저탄고지 식단으로 저장된 지방을 케톤이라고 하는 형태로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는 이러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정말 대유행인데요. 여성의 단식 전문가로 알려진 미국의 보안의학 여자 의사인 민다 펠츠는 행그리 현상이 오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사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혈당으로 가기 전에 지방을 대체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쓸데없이 코티솔을 분비시키고 세로토닌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케토제닉 다이어트 핵심은 뭐죠? 바로 혈중 인슐린 수치를 낮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하면 당뇨 환자들을 저혈당으로 가지 않게 하는 좋은 호르몬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인슐린은요, 먹은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시키고 지방으로 또 저장하게 하는 그러한 다이어트에는 적인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자, 당뇨병에 1형, 2형 당뇨 있죠? 2형 당뇨는요, 혈중 인슐린이 높아서 살이 찌게 되지만, 그리고 또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약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부작용이 바로 살찌는 것이지만, 반대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혈중 인슐린 수치가 아주 낮은 그러한 1형 당뇨인 경우에는 살이 쭉쭉 빠집니다. 와우. 평소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요, 혈중 인슐린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그래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만 할 줄 알고요, 그 반대인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꺼내 써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사유연성은 거의 제로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배고프면 저혈당, 즉 행그리 현상이 잘 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바로 배고프면 화가 나는 사람이야 라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이제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요즘 저탄고지 식단이 유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정제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요즘 혈당 스파이크, 혈당 크래쉬, 스파이크는 올라갔다가 크래쉬는 저혈당으로 떨어진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혈당 롤러코스터를 수시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비건이라고 고기 단백질을 먹지 않고, 그렇다고 또 지방은 또 몸에 나쁜 것이니 또 먹지 않는다면 스스로 행그리를 만드는 셈입니다. 탄수화물이라고 다 나쁜 건 절대 아니죠. 설탕, 액상과당과 같은 그러한 음식들, 단순 정제당이죠.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는 소스, 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반대로 채소와 같은 복합 식이섬유성 탄수화물은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혈당 출렁거림을 오지 않게 하니까요. 거기에 올리브유와 같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오일류가 들어가는 음식을 추가해 보세요. 혈당 출렁거림이 최소화되면서 행그리가 줄어들고요. 더 지나면 대사유연성이 좋아지면서 간헐적 단식이 용이해지면서 결국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니까요. 살도 빠지게 됩니다. 와우. 자, 원래 우리 조상들은요, 수렵 채집이 원시인 시기에는 대사유연성이 아주 좋았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사냥에 실패해서 며칠 굶어도요, 저장된 지방으로 살 수가 있었죠. 당연히 혈중 인슐린은 굉장히 낮았을 것입니다. 또 비만,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아주 희귀한 질환이었죠. 하지만 농경 생활이 시작되고요, 최근엔 또 어두운 곡물에서 정말 혈당을 쫙쫙 올리는 그러한 정제 당분을 뽑아서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서 이 행그리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마라톤 혹시 하시나요? 요즘 유행하는데요. 자, 어떻게 준비하죠? 대회 한 달 전부터 저탄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딱 경기 3일 전부터는 탄수화물만 계속 먹어서 근육에다가 막막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거리 42.19km 뛸 때 한 30km 정도는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 쏟아내서 뛰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12km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 달 전부터 진행했던 저탄고지의 지방으로 에너지를 충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당장 마라톤을 시작하라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식단을 바꿔달라는 것이죠. 만약 그게 힘들다면 보충제로 만들어진 그러한 지방산 제품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추천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사유연성을 좋게 해주는 영양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락토약사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